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루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루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루다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또 일이 있으셔서 시들무에 방문을 못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제목이 일단은 아이 업은 여자예요. 네. 근데 좀 뭔가 슬프다기보다는 좀 무서움의 그쪽에 포커싱이 결이 맞춰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안타깝고 슬픈 거는 여기서 끝났다. 거기서. 네, 저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잡을 수만 있었으면 예. 진짜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업은 여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루다죠. 오늘은 제가 집에서 강제로 독립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강제 독립? 예. 네. 이때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련원 얘기가 있고 나서 한 3달쯤 지났을 땐가? 한참 엄마랑 자퇴한다, 못한다,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엄마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그때였어요. 당시 제가 살던 집은 7살 때 이사를 가서 그때 고2, 당시 그때까지 계속 쭉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그게 열린 맨션이었어요. 약간 2층, 3층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 동에 한 12가구, 14가구 뭐 이렇게 돼 있는 그게 동이 4개밖에 없는 약간 작은 단지형 맨션이었는데요. 예. 저희 집은 제일 끝 라동이었고요. 그림에서처럼 보시면 정문 입구로 들어가면 빨리 걸으면 한 5분, 7분 정도 걸릴래나? 예. 그렇게 큰 단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귀신을 보기 전에는 후문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겠죠. 집이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귀신 보고 난 뒤부터는 후문 쪽으로 가면 자꾸 뭔가 희끗희끗하게 보여서 그쪽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뭐 어차피 정문 쪽으로 오면 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밤이라도 정문 쪽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학교 마치고 버스 타고 도착하면 한 9시, 9시 반?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뭐가 보일까봐 될 수 있으면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걸어 다니는 때였어요. 그날도 진짜 맨션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 빠른 걸음으로 경보하듯이 막 이렇게 걸어가려고 가고 있는데 그 1번 위치에서 여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또 순간 귀신인가 하고 순간 멈칫했죠. 근데 보니까 등에 겉옷 같은 게 걸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애기 재우고 있나 싶었어요. 예. 어차피 집에 가려면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같은 맨션 사는 주인이겠지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흥얼흥얼 거리는 게 자장가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별 신경 안 쓰고 지나갔어. 애기 재우나 보다 하고. 이제 다음날 또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이번에는 2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 아줌마는 애기가 잘 안 자나? 왜 이 시간을 맨날 밖에서 저러지? 하면서 또 별 신경 안 썼습니다. 네. 그럼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죠. 가는 길에 또 마주쳤는데 이번에 3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어찌 자꾸 이제 우리 집 가까이 가는 쪽으로 자꾸 같이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등에는 아기가 엎혀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별 신경을 안 쓰다가 그래도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할머니한테 말을 했죠. 할머니 이제 집에 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있는 건가? 근데 자꾸만 지금 3일째 봤는데 자꾸만 우리 집 근처로 가까이 오는 것 같다. 내 따라오는 건가? 귀신인가?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기 재울 때는 원래 왔다 갔다 한다. 네가 요새 자꾸 이상한 거 보면서 힘드니까 별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학교 갔어요. 갔다가 그날은 친구들하고 밥 먹고 놀다가 오다 보니까 집에 11시가 넘은 거예요.
아, 집에 간 할머니한테 죽었다 하면서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걸어갔죠. 3분 위치까지 보니까 없어요. 예. 야, 오늘은 아기가 자서 이제 일찍 들어갔나 보다. 설마 이 시간까지 아기가 안 자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털레털레 걸어가는데 그 그림에 다동 밑에 보면 계단 밑이라고 적힌 그 구석진 공간이 있어요. 전등 써 있고. 네. 예. 그 공간이 2층 집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 계단 밑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밤에 보면 전등이 있어도 안 보이거든요, 거기가. 거기를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구석에서 꼭 깍꿍놀이 하는 사람처럼 그 아줌마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도 까먹고 예. 그대로 엉덩방아 찌으면서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진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깔깔 넘어가면서 재밌지 하면서 막 하는데 그 모습이 꼭 엎혀있는 애기한테 보여주려는 것처럼 어깨를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재밌지 하면서 깔깔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이러고 딱 쳐다보는데 그게 막 어깨를 들썩거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겉옷이 딱 거쳤는데 애기가 아니라 인형인 거예요. 그 돌빈이 혹시 그 인형 아세요? 눕히면 눈 감고 이렇게 세우면 눈 뜨고 하는 인형. 알죠. 그 엄청 기분 나쁜 인형. 뭐 콩순이 뭐 이런 비슷한. 예, 맞아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하면서 빽 지르고 진짜 집으로 막 뛰었어요. 근데 다행히 쫓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집에 가고 할머니한테 다 일러 바쳤죠. 할머니는 그 아줌마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얘기했다가 늦게 들어왔다고 욕만 진탕 얻어먹고 그날 잤어요. 근데 그러고 그 다음날 저는 학교를 갔고 저희 할머니가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여기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누군지 아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비 아저씨가 안다 그랬대요. 그럼 그 집이 어디냐 같이 가보자 해갖고 갔더니 할머니도 아시는 집이더래요. 근데 그 집 아줌마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 자기 딸아이가 아기가 죽어가지고 정신을 지금 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돌본다고 친정에 데리고 왔다. 근데 밤에 나가는지를 몰랐다. 미안하다. 앞으로 잘 보겠다. 죄송하다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아기가 죽어서 정신이 살짝 났단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혹시라도 보이면 나쁜 소리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좀 안 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짜 안 보였어요. 안 보여서 그 집에서 병원에 보냈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갔는 같다 그렇게 생각만 했죠. 그러고 한 달이 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꿈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맨날 도착하는 그 시간에 도착을 해서 정문을 지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딱 가는데 그 여자가 자장가를 부르면서 둥기둥기 하면서 그 1번 위치에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 아줌마 아직 병원에 안 갔나 보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려고 갔더니 경비실에 아저씨가 없더라고요. 또 저러다 말겠지 하고 저는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아줌마 등에 진짜 아이가 엎혀졌어요. 여자애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였던 것 같은데 예. 진짜 아이가 잠자는 것처럼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내가 딱 옆에 지나가는 그 순간 눈을 떠서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이 진짜 새빨간 거예요. 그 눈을 보자마자 제가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깼어요. 잠에서. 근데 그 꿈을 맨날 꾸기 시작해요. 근데 위치도 안 바뀌고 내용도 안 바뀌고 똑같은 꿈을 계속 꿔요. 이상하다. 예. 그 꿈을 한 일주일을 꿨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말을 할까 하다가 안 그래도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괜히 꿈 꾼 것 때문에 또 말을 하자니 또 걱정만 끼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위치가 2번으로 바뀌었어요. 그 여자애는 새빨간 눈을 뜨고 내를 쳐다보고 그 아줌마는 그때부터는 또 미친 듯이 깔깔깔깔 웃어요. 그 꿈을 또 한 일주일 또 꿔요.
그러니까 한 보름이 지났죠. 이제 패턴이 읽히는 거예요. 아, 이제 3번으로 오겠구나. 3번에 오면 또 뭔 짓을 하려나. 그냥 미친 듯이 웃겠지. 그 아이는 또 시뻘건 눈하고 내 째려볼 거고. 근데 어차피 꿈이니까 내한테 별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네. 상관없겠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3번으로 오는 꿈을 꾸죠. 또 자장가 부르고 이제 나는 지나가고 또 그 여자는 미친 듯이 깔깔깔깔 웃고 그 애는 또 눈을 떠서 내를 째려보고 그러고 꿈에서 깼잖아요. 예? 집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또 그 꿈 꾸겠지. 이게 만약에 또 이 꿈이 계속되면 할머니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갔다 와서 밥 먹고 씻고 숙제하고 하다가 어차피 또 똑같은 꿈 꾸겠지 하면서 잠에 들었어요. 원래라면은 그 3번 위치에서 깔깔깔깔 웃고 눈 뜨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3번 위치까지 가는데 안 보여요, 둘 다. 그래서 이제 꿈 안 꿀라는 것 같다 했더니 그 계단 밑에서 그 아줌마랑 아이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제 양팔을 확 잡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봤더니 이 아줌마가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내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고 그 여자애는 웃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양팔을 잡혔으니까 도망을 못 가서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이 전개가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이게 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진짜 며칠만 더 꾸면 진짜 내가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내내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이제 할머니 일어나시자마자 할머니한테 꿈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할머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래 돼서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내 양팔을 잡더라 얘기를 했더니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귀신한테 잡히가고 나면 말하려고 했냐고 엄청 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학교가 아니라 절로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안티였다고 했을 때 그 아이 떼어 보내주신 스님 계셨던 그 절로 네. 가서 스님한테 있었던 일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줌마가 씨인 것 같은데 왠지 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러시면서 당분간 절에 좀 있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께서 하고 계셨던 염주하고 가사를 벗어서 주셨어요. 저한테. 염주는 자기 전에 목에 걸고 가사는 머리에 덮고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그날도 절에 있었죠. 안 자고 싶죠. 꿈 꿀 것 같으니까. 근데 안 자고 싶다고 제가 안 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게 되어 있죠. 네, 그것도 귀신이 재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똑같이 아파트 정문 지나고 1번, 2번, 3번 위치 지나고 계단 밑에를 딱 지나가는데 그 아줌마가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어디 갔어? 왜 안 보이지? 이러고 있고 예. 그 여자아이는 진짜 내가 잡히면 죽을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막 냄새 맡는 것처럼 킁킁대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속인 걸 알고 있는데도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려갖고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잡힐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그 여자아이가 냄새 맡으려고 킁킁킁거리면서 다가올 때마다 뒷걸음질 조금씩 치면 정문 쪽으로 뛰다가 네? 잠이 깼어요. 근데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가지고 진짜 대웅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와. 그렇게 똑같은 꿈을 3일째 꾸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저희 할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갖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 아줌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인형 없고 저한테 못된 장난쳤었잖아요.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그 친정에서 남편을 불렀나 봐요. 정신병원에 보내야겠다고. 그 남편이 오기 하루 전날 나쁜 선택을 했대요. 그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스님도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그것도 그 아줌마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씌여서 그런 것 같다. 그 여자아이가 그 아줌마 애기가 아니고 어디서 붙어온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엄마 하면서 꼬셨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 아이를 없애야 그 아줌마도 저 새끼 편이 가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저는 처음 영안트에서 만난 아이 귀신 보낼 때처럼 절에서 먹고 자고 악몽 꾸고 기도하고 그 생활을 또 무한 반복합니다. 절에 올라간 지 한 일주일이 좀 넘었을 때 스님께서 오늘 밤에 그 아이 잡을 거다 이러시길래 제가 예? 이랬죠. 그랬더니 밤에 염주도 빼고 가사도 덮지 말고 대웅전이 아니라 그냥 스님 방에 있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님이 말씀하신다고 돌비님 같으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예. 그럼 내가 못하겠다고. 안 한다. 난 못하겠다. 그 아이가 내 잡아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잡혀야 내가 그 아이를 잡을까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미끼가 되라 이 말씀인 거죠. 예. 싫다고 바락바락 우긴다고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그날 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네. 그때는 진짜 잠든 상태도 아니었어요. 잠자면 진짜 잡혀갈 것 같아서 눈 뜨고 진짜 안 자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뒤에서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숨었네 이러면서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앞전에 제가 꿈에서 봤을 때는 눈이 새빨갰댔잖아요. 눈이 새빨간 게 아니고 흰자가 하나도 없는 그 까만색 구멍 같은 눈에다가 입은 진짜 찢어져라 웃고 있는데 진짜 그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워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덜덜덜덜 떨었어요 진짜. 근데 걔가 절 안이라서 그런지 금방 이렇게 확 다가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요. 찾았다 이러면서 뱅글뱅글 돌더니 진짜 조금씩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얘가.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슬로우 모션처럼 이게 내 눈에 이렇게 콕콕콕콕 박히는데 아 진짜 일하다가는 잡히겠구나 이 생각이 진짜 너무 무서웠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진짜 꺽꺽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 밖에는 진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무 조용하고 이러다 내 잡히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애가 내 어깨를 탁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기절을 합니다. 맨정신에는 아마 못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니까 눈을 떴는데 예. 저희 할머니가 제 머리를 만지고 계셨어요. 이틀 동안 제가 안 깨어났대요. 어이구요. 그래서 걱정했다고 괜찮냐 하시면서 우시는데 예. 그냥 할머니 자꾸 펑펑 울었어요. 너무 무서웠다고. 그렇지. 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미친 아줌마는 스님께서 아는 분하고 하셔가지고 잘 보내셨대요. 아, 예. 근데 아이는 잡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냥 일단 떨쳐내기만 떨쳐냈다고. 네. 당분간은 좀 멀리 가 있어라 하시길래 학교는 솔직히 그 질로 자퇴서 냈고요. 아, 예. 뭐 더 이상 멀리 가 있으라고 하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같은 지역 안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스님 지인께서 계시는 대전에 있는 절로 가라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 길로 대전으로 갔죠. 네. 그래서 강제적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강제 독립이라는 말을 처음에 하셨구나. 네. 아니 그러면 네. 루다님 그 여자 아이 귀신이 네. 그런 아이를 잃은 엄마들을 좀 타겟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악귀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네. 뭐 세탄이 같다고도 말씀하시고 오, 예. 얘가 그냥 죽은 애는 아닌 것 같다 하셨어요. 아, 예. 애가 그냥 죽었다면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을 수는 없다고. 네. 저는 진짜 미친 아줌마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스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미친 아줌마 아이가 아니래요. 그냥 아마 애기 보내는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제 붙어온 것 같은데
솔직히 엄마가 자식을 잃었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하면서 붙어 있으니까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렇게 붙여두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보통 애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치. 좋게 정상적이나 그러니까 그냥 뭐 사고나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애는 아닌 것 같고 진짜 뭐 나쁘게 해를 당했다든지 네. 아니면 세탄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악이 있는 대로 바쳐가지고 누구든 하나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애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기야 뭐 귀신 자체가 모습 변형은 굉장히 또 쉬우니까 그렇죠. 예, 아이의 모습이면 조금 더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아이들한테 많이 당해요. 어쨌든 이게 자꾸 처음에 영화 뜰 때도 그 애가 네. 눈 가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아이 귀신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또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루다님께서 왜 강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됐는지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루다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는 주시겠지만 굉장히 네. 루다님만의 색깔이 강력하거든요. 이야기를 해주실 때.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편하게 앞으로도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루다님을 타겟으로 무언가 좀 탐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보기에. 그래서 루다님을 계속 그렇게 뭔가 타겟팅을 해서 괴롭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루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루다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도비님. 아, 루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루다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뭐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시참했을 때 그 아이 귀신 놓쳐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강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때 이제 가게 됐던 대전에서 만났던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솔직히 이 얘기는 뭔가 딱히 어떤 결말이 있거나 시원한 이런 얘기는 아닌데 원래 저도 이 얘기를 좀 잊고 살았어요. 까맣게 잊고 살다가 네. 갑자기 며칠 전에 그 아이가 진짜 한 20몇 년 만에 꿈에서 본 거예요. 예. 꼭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처럼. 오, 생각이 진짜 났구나. 네, 20몇 년 만에 그 애를 꿈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연한 결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린 결말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야기가. 뭐 열린 결말은 아니고요. 조금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 네네네. 네,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루다죠. 제가 저번 시참에서 그 아이를 잃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줌마를 꼬신 여자아이 귀신을 스님께서 놓치시고 난 후에 좀 도망가 있어라 하셔서 저는 대전으로 갔죠. 산 이름이나 동네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직 거기에 그 스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위치를 말하긴 좀 어려우니까 귀족님들께서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소 한 장 받아들고 도착한 곳은 산 입구였어요. 뭐 핸드폰도 귀한 시절에 냅이나 로드뷰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산 입구 앞에 있는 조그마한 매점 같은 곳 앞에 공중전화가 있더라고요. 네.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어디냐 하셔서 산 입구입니다 하니까는 잠시 기다려라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으시더라고요. 슈퍼 앞에 평상에 앉아갖고 그냥 멍하니 산 입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나.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뭐 할머니도 보고 싶고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온 학생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절에서 내려왔대요. 아까 전화 받으신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하시더니 자기는 공양간 보살이래요. 그래갖고 여기 산이라서 해가 금방 진다. 빨리 가자 이러셔서 짐가방 들고 부랴부랴 따라 올라갔죠. 얼마나 걸려요? 했더니 한 20분은 걸어 올라가야 된대요. 근데 20분은 무슨 20분이에요. 한 40분은 걸린 것 같아요. 예. 진짜 낙엽 때문에 길도 미끄럽고 부산에서 솔직히 뭐 시멘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만 밟고 돌아다니다가 산길을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11월 중순이었거든요. 엄청 추웠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땀도 비 오듯이 흐르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너무 올라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는데 그 앞으로 보니까 절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암자라고 하기보다는 좀 크고 아무튼 좀 조그마한 절이 하나 보였어요. 다들 절에 가보시면 앞에 막 사천왕 있고 하는 그런 일주문이 있는 절은 아니고 절 입구에 조그마한 바위 2개가 이렇게 입구라고 보여주는 그런 작은 절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대웅전 한 곳 있고 산신가게 하나 있었고 스님 계시는 요사체가 한 채 있었고 공양간이라고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 예. 뭐 하여튼 그런 작은 절이었어요. 도착해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대웅전에서 스님이 한 분 나오셨는데 이 스님을 보자마자 제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눈빛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스님이 아니라 무당 같다 이런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저는 저분은 승복이 아니고 무복 입혀놓으면 완전 무당이겠는데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더니 그 스님이 저를 이렇게 한참 많이 봐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예. 많이 보다가 그냥 뒤돌아가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 줄은 몰라갖고 멍하니 서 있는데 보살님께서 공양간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공양간 한쪽에 있는 방문을 열어주시면서 여기 있으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조그마한 창문 하나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네. 거기 앉아갖고 짐을 정리를 막 하고 있었더니 보살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침에 왔다가 저녁 되면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새벽 예불 끝나고 나면 스님 아침 공양 챙겨 들고 하면 된다 해서 알겠다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스님께서 부르신다 하셔갖고 갔어요. 가갖고 딱 앉았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어쩌다가 영화는 트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사냐 하시면서 보는 것도 서럽고 힘들 건데 꼬여도 꼭 그렇게 독한 것들만 꼬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손끝에 신줄 자락이 걸려 있어서 그런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멍하니 그 스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었죠. 네. 그랬더니 별말도 안 하고 오느라 고생했는데 그냥 얘기는 천천히 하고 가서 쉬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하고 제 방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절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천천히 얘기하자 하신 것 치고는 뭐 아무것도 물어보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불 하고 기도하고 공양하고 뭐 이러는 심심한 절 생활이 쭉 이어졌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흘렀을 때쯤에 절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한 번 오셨어요. 네. 오셔갖고 스님을 찾으시더라고요. 스님하고 한 2-3시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스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이 사나흘쯤 후에 네 또래 정도 되는 여자애가 하나 올 거다. 당분간 니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될 건데 그 애한테 혹시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게 있어도 그냥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혹시나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면 스님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 방 왔죠. 그러고 나서 진짜 한 며칠 안 있었어요. 한 3일인가 있었는데 전에 오셨던 그 아주머니가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얼굴은 진짜 뭐 하얗다 못해서 창백해 보이고 까만색 단발머리를 한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러더니 아이는 저랑 같이 있어라 하고 그 아줌마만 스님이랑 몇마디 하시더만 그 아줌마는 여자애만 두고 그냥 내려가시고 스님께서 저를 부르셔갖고는 같은 방 쓰면서 잠 좀 잘 지켜봐라. 전에 말한 것처럼 뭐가 보이거든 내한테 말하고 하시더니 걔한테 저 언니 따라가라 하시고는 그냥 또 자기 여사체로 훅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 여자애와 저하고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아, 예. 방으로 가면서 이제 뭐 간단히 절 위치나 뭐 이런 아침 공양 시간이 어떻고 뭐 저떻고 뭐 이런 얘기 해주면서 가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이러더라고요. 아, 말을 못하나 낯을 가리나 이러고 있었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얘가 텐션이 갑자기 올라가요. 저랑 둘이 있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뭐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고 나이를 얘기를 하고 자기 집이 어디고 학교를 어디를 다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보고 언니는 이름이 뭐고 나이는 어떻게 돼요 하면서 이런 거 막 물어봐요. 내 이름은 루다고 나이는 19살이고 나는 부산이 집인데 일이 있어서 여기 와 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 이제 스님이 무서웠나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진짜 그 딱 또래 애들 있잖아요. 막 16, 17살 때 여자애들처럼 네.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 웃고 그렇더라고 애가. 그리고 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저한테. 스님이 뭐 보이면 말해라 이랬는데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이상한 느낌도 없고 이래서 스님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한 3일쯤 됐는데 근데 그동안에도 그 여자애는 스님이나 보살님이 있을 때는 진짜 입을 딱 다물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저한테도. 근데 그러다가 저랑 둘이만 있으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일쯤 지났을 때 스님께서 저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뭐 보이는 거 있냐 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다. 쟤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 안 하는데 거기다가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는 거고 가봐라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또 왔죠. 그러더니 또 그러고 나서는 한 며칠 있으니까 얘가 좀 하는 짓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친구 얘기를 저한테 자꾸 해요. 뭐 엄마가 절에 갑자기 지를 데리고 왔는데 뭐 친구한테 말을 못하고 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근데 며칠 있으면 친구가 온다 그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엔 제가 27년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있어도 애들이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때는. 근데 무슨 연락을 어떻게 받아서 그 친구가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가 좀 머리가 이상한 건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스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직도 보이는 게 없냐. 보이는 건 없는데 스님 애가 좀 이상하기는 해요. 이랬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자꾸 지 친구 얘기를 내한테 한다. 뭐 친구가 보고 싶니 뭐 친구가 며칠 있다가 올 거니 이런 얘기를 한다. 이제 그랬더니 스님이 아 그렇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말을 안 해요. 참 이 스님도 답답하네. 뭔가 얘기를 해줘야 내도 쳐다보든지 말든지 할 건데 뭐 말도 잘 안 해주고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자꾸 묻는 거는 뭐 보이냐 이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애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명이 들리기 시작해요. 네. 그 돌비님 이명 혹시 겪어보셨어요? 아우, 자주 겪어요. 삐 하는 그 이명? 네. 그게 솔직히 한 1, 2분만 쭉 가도 머리에 막 두통이 오잖아요. 오, 그렇죠. 근데 그날 밤에 저는 그걸 밤새도록 들었어요. 삐 그 소리를. 진짜 머리는 터질 것 같고 귀는 아프고 눈도 따갑고 이명이 들리니까 잠도 안 들어지고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밤을 꼬딱 샜어요. 이게 새벽이 되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 이제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새벽에 나갔죠. 스님이 제 얼굴을 딱 보시더니 잠 못 잤냐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건 잠을 못 잔 얼굴에 눈이 토끼 눈이 돼 있으니까. 하고 이명이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스님한테.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 안 가도 된다. 아침 그 공양 끝나고 나면 저애 데리고 산 밑에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했더니 내려가 보면 안 돼요. 알겠다 했어요. 저는 동생 보고는 그랬죠. 내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니도 같이 가자. 니도 오랜만에 밑에 내려가고 시장 구경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랬더니 애가 엄청 좋아해요. 예. 그러더니 나갈 때 스님하고 같이 가는 거 보더니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눈치를 막 봐요. 근데 눈치 보내 치고는 절에서 딱 나가가지고 한 5분 걸어갔나? 그때 못했는 스님이 계신데도 하이텐션이에요. 뭐 언니 저기 시장 가면은 뭐 먹고 뭐를 하고 자기 혼자서 막 신이 났어요. 스님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느낌이 좀 오는 거예요. 아, 뭐가 있구나. 내가 이명이 들린 게 그냥 들린 게 아니구나. 눈치를 깠죠. 그동안 워낙 당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더니 뭐 병원 갔다 온다 핑계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뺑뺑 돌다가 네. 해지기 전에 절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가기 싫어갖고 뻗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이 올라가자 하니까는 얘도 뭐 쭈뼛쭈뼛거리면서 터덜터덜 진짜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이 됐어요. 저는 그 전날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밥 먹고 제가 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또 갑자기 그 삐 하는 그 이명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깨요. 네.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그 여자애가 벽 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서 막 뭐라 중얼중얼 거려요. 그 제가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못 찾아오면 어떡하나. 내 진짜 걱정했는데 잘 찾아왔네? 이러면서 예. 진짜 다행이다. 내 여기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겨울 동안 여기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근데 네가 같이 있어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하다. 진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누구랑 대화를 해요, 애가. 예. 그 저는 일어난 기척도 못 내고 자동차 하면서 이명은 계속 들리고 머리는 깨질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더니 지 혼자서 진짜 밤새도록 뭐라 중얼거려요. 그러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진짜 무슨 전원 스위치 누른 뭐 로봇처럼 이렇게 픽 쓰러져서 자요. 저는 또 잠 못 자고 일어났죠.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명이 들려서 잠을 깼더니 애가 그러고 있더라. 근데 누구랑 꼭 얘기하는 것 같다. 뭐라 얘기를 하는데 꼭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됐단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저보고 그 여자의 이름을 돌순이라고 할게요. 예. 그 돌순이가 혹시나 손에 뭘 들고 있는지 잘 보래요. 오. 그래서 내가 예? 했더니 가가 뭘 챙기거나 손에 뭘 들고 있거나 한 걸 잘 보래요. 일단 알겠다 했죠. 근데 또 그날 밤이 됐어요. 또 이명이 들려요. 근데 또 지 혼자서 뭐라 중얼중얼해요. 그 전날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어둡잖아요.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계속 쳐다보면 어두면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돌순이가 손에 뭘 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뭔지가 안 보여요. 그 애가 잠들 때까지 또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얘기를 했죠. 손에 뭘 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지가 안 보인다. 손에 뭘 들고 막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귀신 씌인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랬어요, 스님한테. 그랬더니 저보고 잘 봤대요. 귀신 씌인 거 맞다고. 근데 그 귀신이 너무 잘 숨어서 어디에 숨었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고. 그날부터 저는 돌순이가 손에 들고 있는 그 귀신 씌인 물건이랑 숨바꼭질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하다못해 돌순이 베개포까지 다 뜯어봤는데도 안 보여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안 찾아본 거는 돌순이가 늘상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손지갑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다 뒤져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스님한테 얘기를 했죠.
스님, 저 돌순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돌순이가 손에서 놓지를 않는다. 저걸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아보냐 했더니 네. 그래도 잘 찾아보래. 일단 알겠다 했어요. 그러다 제가 한 며칠을 계속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제가 낮잠이 들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겠죠. 졸고 있는데 밤에 돌순이가 하는 짓 같은 게 제 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순이가 벽을 쳐다보면서 막 뭐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쳐다보면서 막 킥킥거리면서 막 웃고 맞지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에서 제가 돌순이 손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어요. 낮이니까 보이잖아요. 돌빈이 그거 아세요? 열쇠고리에 조그만한 액자 같은 거 달린 그런 열쇠고리 아시나요? 본 그 적이 왜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플라스틱 같은 건데 막 사진 넣어놓고 이렇게 한 그런 열쇠고리 같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열쇠고리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열쇠고리에 달린 액자 같은 거를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 액자를 이렇게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이나 뭐 그림이나 그런 거면 인상착의 같은 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본 그 액자 안에 그림은 그냥 까만 종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까만색 색종이 같았어요, 색종이. 다른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까만색 종이. 그러면서 또 이명이 팍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제가 잠에서 팍 깨요. 또 눈 뜨자마자 스님한테 쫓아갔죠. 뭔지 알겠다. 그게 뭐냐 하시길래 열쇠고리라고. 액자 같은 게 달린 열쇠고리인데 그 열쇠고리 크기라면은 저 작은 가방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 100%. 저걸 어떻게 꺼내죠?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제 알겠다, 어떻게 할지 하시더니 저보고는 니는 오늘부터 저녁 되면 보살하고 같이 내려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보살님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올라오래요. 제가 왜요? 했더니 그냥 니는 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내려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내려갔죠.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생활을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네.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제가 진짜 아프기 시작해요. 밤에 열이 올라가지고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올라가고 보살님이 막 구급차 부르고 막 이래갖고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갖고 제가 3일인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가 또 꿈을 꿔요. 제가 돌순이한테 그 지갑 한 번만 보여달라고 말하는 꿈을 꿔요. 돌순아, 이 지갑 너무 예쁜데 언니도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은데 좀 보여주면 안 돼? 이러면서 제가 돌순이를 꼬시는 거죠. 돌순이 좀 머뭇머뭇하면서도 예쁘다 한 게 기분이 좋은 건지 그래 봐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막 지갑 겉을 막 이렇게 보면서 돌순아, 근데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언니 한번 봐도 돼? 하니까는 조금 꺼려하는 듯 하더니 그래 봐 언니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갑 안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열쇠고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꿈을 깼어요. 그래갖고 맞구나. 저 열쇠고리가 가방 안에 있는 게 맞구나. 퇴원하면 스님한테 빨리 말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이 됐죠. 또 똑같은 꿈을 꿔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제가 그 까만색 종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꿈에서.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 까만색 종이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 왜 여자가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면 머리카락이 길면 이렇게 머리가 푹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하얀 얼굴에 진짜 그 흰자 없는 까만 동공을 한 여자 얼굴이 보여요. 그 까만 종이 안에서. 그러면서 이명이 팍 들리더니 또 제가 잠에서 깨요. 그리고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그 꿈을 꿔요. 그래서 이거는 100%다. 저 열쇠고리에 귀신이 씌여있다. 빨리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퇴원하자마자 절로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스님이 대웅전에서 나오시더니 왔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저 그 열쇠고리 뭔지 알았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말 안 해도 된대. 제가 왜요? 그러면서 보는데 돌순이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물어봤죠. 스님, 돌순이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근데 왜 말 안 해도 돼요? 귀신 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물어봤는데 스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좀 기분이 이상하죠. 그래서 방으로 쫓아갔죠. 쫓아가서 봤는데 돌순이가 없어요. 그 이제 스님 요사초를 쫓아 들어갔죠. 돌순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늦었대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돌순이는 올 때부터 너무 늦게 왔대요. 네. 여기 오기 전부터 귀신이랑 너무 오랜 시간 붙어 있다 보니 거의 한 몸이 되었다. 아, 근데 그 귀신 붙은 물건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 물건이 뭔지를 못 찾아서 그걸 못 떨어뜨려 놓고 있었는데 그게 네 꿈에라도 보이길래 아 이제는 방법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다고. 근데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있잖아요. 제가 절에서 출퇴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스님은 그냥 밤만 되면 도순이 방 앞에서 지키고 계셨대요. 근데 제가 응급실 실려간 날 그날 밤에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갔는지 돌순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돌순이 집에 연락을 하고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돌순이 집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돌순이가 집에 왔다고.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멀쩡하게 집에 와갖고는 저녁 먹고 식구들하고 얘기 잘하고 잘 있다가 잔다 그러고 방에 들어갔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님께서 아무래도 그 귀신이 데려간 것 같다. 아, 결국에. 예. 저보고 보살님 집으로 내려가라 했던 이유도 네 꿈에 보이기 시작했으면 돌순이 다음에 네 데리고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보고 내려가라 한 거였는데 병원에서도 네한테 보였던 거 보니 돌순이 데려가고 나서 네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가 있을 곳 알아봐 줄 테니 그리 가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일 동안 대웅전에 콕 처박혀 있다가 그 스님께서 이제 알아봐 주신 곳으로 쫓겨납니다. 아, 또 이동하는구나. 네, 또 쫓겨나요. 근데 그 열쇠고리를 못 찾았어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그건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떠돌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겠죠. 예,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가 그냥 끝나는데 시원한 결말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딱히 아니에요. 뭔가 열린 결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애 때문에 한 1년은 제가 꽤 많이 고생을 했어요. 아, 그냥 예.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근데 그러고 있다가 참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걔가 며칠 전에 꿈에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 일단은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그 열쇠고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사진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상상도 못한 형체가 찍혀 있었네요, 보니까. 아니, 저는 진짜 그냥 까만색 색종인 줄 알았어요. 예. 저걸 왜 들고 저러고 있지? 이랬는데 그게 꿈에서 보니까 머리카락이더라고요. 뭔가 이번 이야기가 엄청나게 막 자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기가 도네, 이번 이야기는. 저는 진짜 그 꿈꾸고 깨면서 이명 들렸을 때는 예. 그 귀신이 저한테 왔는가 싶어가지고 네. 진짜 엄청 떨었어요. 혹시 또 귀신이 쫓아왔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루다님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됐네요, 오늘. 네. 네. 근데 루다님은 말씀을 워낙 좀 심장 쪼리게 하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저희가 잘 제가요? 듣고 있습니다. 예. 모르셨어요? 아니, 저는 제 사연 다시 듣게 할 때마다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나 잘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루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루다님은 좀 특별한 삶을 살고 계셨었고 그 당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혹시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런 분들 용기 내서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